안녕하세요. 위니펙입니다. 위니펙에서 주정부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서든 이민정책이란 단어만 들으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일단 가슴부터 졸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이민정책을 가까이 두고 익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그것들이 나의 신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그것들에 맞는 계획을 짜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과 며칠 전에 발표한 2018년도부터 바뀔 마니토바주 노미니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같은 워홀러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캐나다 연방정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유당 대표인 저스틴 트루도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꾸려져 있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3,700만 명이라는 영토 대비 다소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총 인구의 20%가 이민자인 만큼 캐나다에서의 이민 정책은 국가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이민부의 아메도슨 장관은 향후 2020년까지 이민자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연평균 26만 명이었던 이민자 쿼터를 2018년에는 31만 명, 2020년에는 34만 명까지 이민자 쿼터를 늘려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민자 1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 쿼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이민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 경제이민이란 캐나다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이 워홀로 시작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제이민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이민 신청 방식은 점수제입니다. 후센 장관은 경제이민 카테고리의 이민자들을 점수제를 통해 고득점자 위주로 받는 것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고급 인력 이민자 확보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현재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체 이민자 쿼터는 늘리되 여러 방면에서 인력 시장의 고급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니토바주 주정부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캐나다의 다른 어떤 주들보다 이민의 허들이 낮은 매니토바주를 선호해왔습니다. 이민자들이 그동안 매니토바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 MPMP에 끌렸던 것은 직종에 상관없이 6개월 동안 풀타임 일을 하면 바로 MPMP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워홀러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워킹홀리데이로 왔다가 영주권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MPMP의 첫 신청자가 나왔던 1999년도부터 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해오다가 증세의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진보보수당이라는 당에게 2016년도부터 집권정당의 바통을 넘겨주게 됩니다. 신민주당은 캐나다 정당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정당이고요. 진보보수당은 캐나다의 유일하다시피 한 보수정당입니다. 최근 보수정당의 이민정책의 핵심 사항은 Temporary Foreign Worker를 줄이는 것, 즉 단기 워크 퍼밋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워홀러들에게 이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었던 매니토바 주만의 메리트 MPMP는 내년부터 보수정당의 이민정책의 옷슬립을 준비를 하는 듯 주정부가 MPMP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 MPMP 개정안에는 비즈니스 이민에서부터 해외가족 초청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솔직히 비즈니스 이민이라든지 해외가족 초청은 저희랑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워홀러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개정안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18년도 3분기부터 적용되는 인디맨드 직종 리스트의 출현입니다. 그동안 MPMP의 핵심과도 같았던 직종 상관없이 6개월 동안 풀타임이라는 MPMP의 신청 조건은 없어지고 이제는 인디맨드 직종 리스트에 있는 직업을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만 MPMP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리스트에 없는 직업으로 MPMP를 신청하고 싶다면 12개월 이상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실 워크퍼밋 연장이 불가능한 워홀러들에게는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직업이든 영어 시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문직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거나 여타할 자격증이 없는 워홀러가 인디맨드 직종 리스트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은 아마도 쿡 혹은 베이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직업은 숙련직으로 구분이 되어서 영어 시험이 선택 사항이었는데요. 이제는 CLB 정 영역 최소 5점이라는 영어의 문턱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워홀 비자로 와서 영주권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인디맨드 직종 리스트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워홀러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서버나 바리스타는 인디맨드 직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8년 3분기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이므로 그 전에 노미니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으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3분기 이전에만 신청을 넣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니토바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토바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한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 인디맨드 직군 외의 일이라 하더라도 12개월 이상 한다면 MPMP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2018년 2분기부터 새로 시작되는 노미니 초청에 스템 전공자 우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스템이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CLB 전 영역 최저 7점이라는 허들이 있기는 하지만 매니토바에 있는 대학원에서 인턴십을 마쳤다면 잡오퍼 없이도 MPMP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주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보고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역시 정보가 없을 때의 답답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한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창에 인디맨드 직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어떤 직업들이 추가가 되는지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저는 저희를 포함한 모든 분들 힘내자는 말과 함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빠이빠이.